안녕하세요, 오등탈입니다. 한여름 산행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겨울 산행은 어렵고 한여름 산행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선입견입니다. 한여름 산행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베테랑 등산인들일수록 한여름 산행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한여름 산행이 위험한 것은 폭염 지수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1,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한여름 기온이 상당히 무더워졌습니다. 굉장히 평소에 건강하고 산행에 자신이 있던 사람도 요즘 같은 이런 폭염 속에서 그늘이 없는 초원 능선을 종주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체력과 상관없이 그러기 상태에 탈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봄, 가을 시즌에 20km 종주를 당일에 굉장히 쉽게 하는데 한여름이라고 내가 못하겠어 라고 하는 그 방심, 나에 대한 우월감이 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목적지 선택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늘이 많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계곡 같은 코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는 오후 새벽 5시만 되더라도 이렇게 번해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산행을 시작해서 기온이 높아지기 전에 일찍 시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오후 3시 이전에는 하산을 마쳐야 됩니다. 점심 이전인 12시 이전에 하산을 해서 점심을 드시면 더 좋고요. 한여름 산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물입니다. 땀을 많이 쏟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드시는 물의 양보다 3배 정도는, 최소 3배 정도는 더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온 음료 같은 걸 준비해 두시면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고요. 한여름일수록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에너지 보충이 중요합니다. 산행 전에는 아침을 충분히 드시고 입산하는 것이 좋고요. 또 산행 중간중간 지치기 전에 간식을 드셔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등산복도 중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만큼 빠르게 마를 수 있는 기능성 등산복을 입고 산행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 종류는 땀이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내 체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땀 냄새를 계속 배우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등산복이 없다라고 할 때는 폴리에스테르 같은 그런 화학 섬유의 옷을 입어주셔서 특히 속옷도 중요합니다. 속옷도 기능성 네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순면 소재의 네이는 피해서 하다못해 나일론 종류의 속옷을 입어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땀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땀이 조금 젖더라도 산에서 액티브한 동작을 취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햇살을 잘 맞고 피해주는 것입니다. 대한피부과 의사학회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남성 피부암 환자 수가 44%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 선크림을 바르거나 모자를 써서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관심이 덜하고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 그러니까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자외선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등산, 능선, 해발 고도가 높은 능선의 경우에는 해발 1000m가 높아질 때마다 자외선 B가 24% 늘어납니다. 지리산 정상, 천왕봉의 경우 1915m, 거의 2000m에 육박하는데 자외선이 도시에 비해서 50% 이상 더 강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선크림을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부끄러운 시대가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특히 땀에 의해서 선크림이 계속 지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고 또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를 특히 헤어스타일에 이렇게 둥근 모자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뒤쪽 목이나 옆쪽 햇볕도 다 가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모자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모자 위쪽이 메쉬 처리된 땀을 좀 발산할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런 모자를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는 데만 치중이 되어 있어 위쪽이 뚫려 있는 모자 같은 경우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햇볕을 그대로 받아서 또 두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다른 피부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햇볕 자체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쬐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강한 만큼 눈 건강도 중요합니다. 한여름 산행에는 선글라스를 껴서 눈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계곡 같은 곳에 반사된 햇볕도 자외선도 있기 때문에 편광 렌즈 같은 걸 사용하시면 눈 건강에 좋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용 선글라스를 사용하시면 땀이 많이 흐르더라도 귀 옆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액티브한 산행 동작을 취하더라도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데 훨씬 더 편리합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스포츠 선글라스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대상지, 땡볕이 쬐는 곳보다는 그늘이 많고 계곡이 있는 곳, 그리고 아침 일찍 시작해서 더워지기 전에 일찍 하산을 할 것, 땀이 빨리 마르는 기능성 등산복이 없다면 화학섬유, 폴리에스테르 종류의 옷을 입어줄 것, 특히 면 종류는 피해 줄 것, 그리고 물은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행동식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탈진이 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에너지를 보충해 주셔야 됩니다. 햇볕을 막아줄 수 있는 모자와 선크림도 이제 등산 장비가 되었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유분의 티셔츠를 준비해 주시면 산행이 끝난 다음에 화장실 같은 곳에서 옷을 갈아입어 주셔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덜 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안전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